자, 페이지 210페이지. 이전 파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할 거고요. 그리고 비분리 두 가지를 정리하면 유전 파트도 마무리가 됩니다. 유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연관이 안 들어있으면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으면 좀 어렵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원래 연관이 유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때도 연관이 출제되려나? 그럼 유전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 시간에 분리비 적어드렸죠. 그 분리비를 좀 잘 외워주세요. 모의고사 3월달에 보고 연관이 나오면 분리비를 외워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주시고요. 3월달에도 연관이 출제가 되지 않으면 연관은 좀 나중에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 건드리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은 유전병에 대한 내용과 비분리에 대한 내용을 적어드릴 겁니다. 비분리가 유전에 역시 들어가면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유전은 단계가 되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분리 파트도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0페이지 일단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돌연변이. 얘도 따로 돌연변이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돌연변이는 염색체나 또는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이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애가 있고 핵형 분석을 통해서도 모르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유전자 이상을 먼저 해봅시다. 유전자가 이상하대요. 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얘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염색체의 꼬라지를 봐도 유전자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얘는 유전자가 이상한 거죠. DNA 염기 서열이 바뀐 거야. DNA의 염기의 서열이 차곡차곡 A, T, C, G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한 거예요. 염기 서열이 변하면 그 염기 서열에 의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두 번 다시 배우지 않아요. 생물2에 나오거든요. DNA 염기 서열이 변하면 그걸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변합니다. 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유전자 이상은 이 단백질이 작용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됐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란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적혈구도 단백질로 만드는 거거든요. 단백질이 변했어. 그래서 이 동그란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 삐죽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단백질의 구조, 형태,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은 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 이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죠.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빈혈증.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멜라닌 색소라는 걸 인간들도 동물들도 만들거든요. 멜라닌 색소라는 걸 만들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피부가 검게 타고 그리고 점이 생기고 이렇게 깜장색으로 나타나는 건 멜라닌 색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것도 효소예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고장이 나버린 거죠. 염기서열이 변해서 효소가 작용을 못해요. 그럼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걸 우리는 백색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알비노라고 하죠. 알비노, 백색증.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고장난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페닐케톤류증 뭐 이런 거 있고요.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사작용에 작용하는 효소가 작용을 안 해서 그래요. 페닐케톤이 분해가 돼서 뭐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역시 효소의 기능이 고장났다라고 알아주시거든요. 얘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 끝에 증 끝나요. 증. 또 병 이렇게 끝나거든요. 증, 병 이렇게 끝나면 아 이거 유전자 이상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유전자 이상은 증이나 병으로 끝납니다. 그럼 염색체 이상은 뭐냐? 증후군으로 끝나요. 염색체 이상은 증후군 이렇게 쓰는 거죠. 두 번째 파트도 정리해볼까요? 두 번째, 염색체 이상도 해봅시다. 염색체 이상은 역시 둘로 나눠요. 첫 번째,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죠. 얘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염색체 이상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구조 이상 4가지 있죠.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잘라져서 없어졌어, 결실. 잘라진 게 다른 데에 달라붙었어, 중복. 앞뒤가 바뀌어서 붙었어, 역위. 서로 염색체 끼니 달라붙었어, 전좌. 4개 쓰죠. 염색체가 이렇게 옆으로 그려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염색체가 있었는데 염색체의 일부가 잘라져서 없어지면 그걸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 잘라진 애가 염색체에 여기 가서 달라붙는 거죠. 그럼 이걸 중복이라 그래요. 그쵸? 어렵지 않죠? 염색체가 있었는데 잘라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잘라진 후에 뒤집어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뒤집어져서 붙으면 그걸 역위. 전자는 염색체가 있었는데 여기 잘라지고 잘라진 애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달라붙는 거죠. 전자라고 합니다.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가지는 알아둔다. 2가지. 결실 하나는 있어요. 요거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렇게 쓰는 거죠. 염색체가 결실돼서 나타나는 유전병 이름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에요. 어때? 여기 뒤에가 역시 증후군으로 끝났죠. 이렇게 증후군 이렇게 끝나면 이거 다 염색체 이상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중복이나 여기는 이런 증후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팔베기가 한 번 더 생기고 다리와 팔이 자리를 바꿔서 만들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전좌. 얘는 상동 염색체의 1이 전좌되지 않습니다. 전좌되는 염색체 둘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염색체가 있었는데 여기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있는 애가 잘라졌어.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노란 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노란 걸로 염색체가 있고 하얀 염색체가 있었는데 여기 염색체가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진 후에 여기에 노란 애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여기에 하얀 애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전좌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염색체와 여기에 있는 염색체가 서로 자리를 바꿨죠. 요게 전자예요. 전자는 얘랑 얘랑 일어났죠. 얘랑 얘는 상동이 아닙니다. 상동은 얘네 둘이가 상동이죠. 되셨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었고 여기 염색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라지 A가 있었고 여기 스몰 A가 있었대. 여기에 라지 B가 있었고 여기 스몰 B가 있었어요. 여기에 라지 D가 있었고 여기 스몰 D가 있었대. 그러면 잘라서 봅시다. 여기가 이만큼 잘라지겠죠? 여기가 이만큼 잘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와서 라지 B가 붙는 거고 여기에 와서 라지 B가 붙어요. 어때? 라지 B와 스몰 D는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니죠. 이게 전자예요. 되셨나요? 만약에 상동끼리 전자가 일어나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여기 라지 B, 여기 스몰 B, 여기 라지 D, 여기 스몰 D가 있었는데 이 상동끼리 이렇게 전자가 되잖아요. 상동끼리 바뀌면 여기가 스몰 D고 여기가 라지 B가 되죠. 그럼 대립유전자 관계는 똑같지, 그지?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다 똑같아요. 상동끼리는 전자가 돼도 원래 상태 똑같습니다. 그러니 전자가 될 때는 상동 염색체끼리 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염색체끼리 염색체 바뀌면 그걸 전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전에는 이 녀석을 유전 파트에서 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아서 유전병을 내기가 좀 어렵죠. 되셨나요? 별실, 중복, 여기 전자 네 가지는 간단하게 체크. 두 번째, 얘가 중요한 거죠. 이 녀석을 해야 비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염색체 수가 변하는 이유. 염색체가 비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 이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비분리를 배우는 이유가 이 수 이상을 하려고 비분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 이상 역시 둘로 나눠요. 첫 번째,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면, 두 번째,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면. 이게 둘로 나눕니다.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이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일어날 수 있고요. 성염색체는 남녀를 구별합니다. 상염색체 비분리의 대표적인 예 다운 증후군이죠. 유전자형을 꼭 쓰세요. 핵상을 꼭 표시합니다. 얘는 21번. 에드워드는 안 배우니까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그래서 21번 염색체를 꼭 보셔야 돼요. 핵형이 나오면 상염색체 중에 21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염색체를 비교하는 거죠. 얘 어떻게 쓰는 거냐면 EN equal 47 이렇게 써요. 핵상은 EN47. 하나가 더 많은 거죠. 46보다. 요거 표시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45 플러스 XX. 이렇게 쓰면 여성다운 증후군. 또는 45 플러스 XY 이렇게 쓰면 남성다운 증후군. 됐죠? 다운 증후군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성염색체 파트를 구별합니다.
성염색체 구별하세요. 첫 번째 배우는 애가 터너 증후군부터일까요?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여자예요. 핵형을 표시할 때는 흑상은 EN equal 45라고 씁니다. 45. 하나 모자라죠. 여자니까 염색체 꼬라지는 한 종류만. 44에 플러스 X만. 한 종류만 나타나는 거예요. 얘 여자예요. 또 하나 클라인 펠터 있죠. 클라인 펠터. 이름은 역시 증후군. 자, 다 증후군 끝나는 거 맞지? 증후군으로 끝나면 염색체 이상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녀석은 남자예요. 성별이 확실히 구별되죠. EN equal 47이라고 씁니다. 요것도 완전 분리를 시켜보면 44에 플러스 X, X, Y 이렇게 표시하자. 어렵지 않죠, 그죠? 배수체도 역시 있는데 배수체는 우리 다루지 않습니다. 네, 돌연변이 쉽죠? 여기 문제도 돌연변이만 나와 있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에 있었는데 문제가 모두 빠져버렸죠. 돌연변이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어렵나? 어려우면 안 되죠. 그죠? 비분리 파트가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씩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 패턴을 이해하시면 돼요. 패턴을. 그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 파트 살짝 지워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비분리 파트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비분리 파트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니네들도 시험 때 나오면 이걸 꼭 정리해서 꼭 푸세요. 유전 파트 몇 가지는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비분리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정상분리 한번 해볼게요. 정상분리. 이것도 나중에 정리하면 되게 쉽거든요. 자, 정상분리. 일단 정상적으로 분리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지. 정상 분리예요. 일단 개수를 쓰면 얘 G1이라고 씁니다. 여기가 S고요. 얘가 G2, 전기, 중기. 그리고 중간이 후기. 여기가 말기. 말기는 세 번째 칸이에요. 됐죠? 색깔 바꿨어요. 전기, 중기. 나누어질 때가 후기, 끝에가 말기. 자, 이렇게 쓰면 무슨 기가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 건 제1분열, 파란 건 제2분열. 됐죠? 제1분열 전기는 어디야? 두 번째 칸이요. 제2분열 전기는 어디야? 세 번째 칸이요. 이렇게 맞추라고 했어요. 칸수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염색체수 한번 쏠까요? EN
얘도 EN, 얘 N, 얘 N. 염색체수죠. 됐지? 이왕 복습하는 김에 분체수도 한번 써봅시다. 염색 분체수는 2n 곱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2n 곱하기 2라고 씁니다. 얘는 n 곱하기 2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n 곱하기 1이라고 씁니다. 요게 염색 분체수예요. 여기까지는 잘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 단원 앞쪽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얘죠. DNA와 분체를 갖고 놀아라. 몇 번째 칸이니? 이렇게 알고 1, 1, 1, 1, 2, 2, 2, 2, 20, 02, 20, 02, 20, 20, 10, 10, 10, 01 이렇게 쓰는 거. DNA 상대량을 갖고 노는 파트가 여기까지예요. 잘 외워줄 수 있나요? 그치? 자, 비분리 해볼게요. 그렇다면 비분리는 어떻게 되냐? 비분리 역시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나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비분리. 자, 첫 번째요.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될 건데, 상염색체 비분리 중에 1분열이 비분리되면 어떻게 돼?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첫 번째 칸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칸 있지.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있습니다. 됐죠? 자, 염색체수 한번 써볼까요? 1분열에 비분리되면 여기까지는 괜찮죠? 얘 2n짜리입니다. 2n. 아직 1분열 안 지났으니까 여기도 2n. 자, 첫 번째요. 여기서 비분리가 될까요? 비분리가 되면 정상 분리에다 더하세요. 여기에 n, 여기에 n인데 하나를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 여기는 그럼 n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비분리죠. 되셨어요? 요거 하나 체크할 수 있겠어요? 1분열 비분리가 되면 한쪽만 이렇게 염색체를 하나 더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가 분리가 되면 그냥 정상 분리가 될 거니까 염색체 수는 n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n 플러스 1, 얘도 n 플러스 1, 얘 n 마이너스 1, 얘도 n 마이너스 1. 어때요? 네 군데 완성됐죠? 그래서 결론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n을 갖고 있는 생식세포 없어요. 정상의 생식세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나오지 않아요. 됐나요? 그러니 이거만 딱 보고도 몇 개는 맞출 수가 있어요. 염색체의 개수만을 보면. 됐죠? 211페이지 1번 한번 볼까요? 211페이지 1번을 보면 생식세포가 나와 있는데 n-1,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지, 그지? 어때요? 정상적인 생식세포 n을 갖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지.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1분열 비분리요. 됐어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을 보면 n 플러스 1 있고요. n 마이너스 1 있죠? n 나온 거 맞지? 요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2분열 비분리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비분리 파트는 누가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맞춰내시면 내용이 좀 더 쉬워지겠죠. 요거 표시할 때 잘 보세요. 표시법도 알려줄게. 2n이니까 염색체를 그냥 씁니다. 46.
염색체 그냥 쓰세요. 2n이니까 46 이렇게 염색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23인데 하나 더 있죠. 그러니 여기다가 24라고 쓰는 거고요. 23인데 하나 뺐어요. 22라고 쓰는 거죠. 됐나요? 염색체 수를 그냥 쓰세요. 24, 24, 22, 22. 비불리는 사람밖에 안 나오거든요. 됐니?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를 보면 총 염색체 수가 리얼 보세요. 25가 일찍이지. 어때? 22 아니면 24죠. 2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비분리가 2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으면 시험 문제가 좀 더 쉽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상염색체인데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열에서 비분리가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었고요. 동그라미 하나 있었죠. 그럼 세 번째 칸이 정해지고요. 네 번째 칸이 정해질 겁니다. 첫 번째 칸은 역시 EN. 내리면 역시 EN. 여기 정상분리 되겠죠. 그러니까 NN. 둘 중에 한쪽 한번 해볼까요? 여긴 정상으로 분리됐고요. NN.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 봅시다. 비분리는 둘 중에 하나만. 그럼 여기가 NN인데 비분리가 됐으니까 한쪽에다 뭐라 주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때요? 얘는 N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열이 비분리가 되면 정상의 생식세포가 나올 확률이 50%죠. 여기다 염색체 수를 그냥 쓰시라고 했습니다. 46개. 그래서 상염색체 비분리는 좀 쉬워요. 숫자만 쓰면 되거든요. 46개, 23개, 23개. 그럼 나머지 23개, 23개, 24개, 22개. 됐죠? 이게 상염색체의 비분리예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비분리되는 상황인 거죠.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 정도 쓸 수 있겠어요? 됐죠? 이것도 표시법을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표시할 때 이렇게 쓰세요. 정상적인 세포를 쓰세요. EN, E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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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정상 썼죠? 만약에 1분열이 비분리가 되면 여기서 비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합니다. 되게 빠르지, 그지? 표시법만 살짝 익혀주시면 비분리 파트도 조금 더 쉽게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일단 어느 부분이 비분리가 됐을 때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는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어때요? 상염색체 비분리는 어렵지 않죠? 그죠?
문제는 성념색체 비분리인데 그것도 쓰는 법만 익히면 문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워볼까요? 이것도 쓰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성념색체 비분리 중요해요. 성념색체 비분리는 총 4개를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남자 2개, 여자 2개. 일단 성념색체 비분리 여성 한번 해볼까요? 여성인데 1분열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니? 자, 1분열 비분리가 되면 네모 박스는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셋, 네 번째. 요것도 염색체를 쓰는 방법을 익히세요. 비분리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쓰는 방법을. 자, 써볼까요? 얘 EN, E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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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일단 이렇게 정상 분리를 써놓습니다.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으니까 한쪽에다 플러스 1, 한쪽에다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자, 똑같죠? 한 칸 더 내리시면 돼요. 염색체 수가 46개고요. 이게 46개라고 그랬어요. 24개, 22개. 24개, 24개. 22개, 22개. 여기까지 적었죠. 자, 성염색체 비분리 역시 1분열 비분리가 되면 정상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염색체 개수는 똑같아요. 상황도 다 똑같아. 그러니 성염색체를 할 때는 요 밑에다 써보세요. 요 밑에다가 한 줄만 얘요 EN은 46이죠. 46을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여자니까 44개에다가 더하기 XX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 한 줄만. 그럼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44개에 XX 이렇게 쓰는 거죠. 됐니? 그럼 밑에 거 한번 나눠 가져볼까요? 밑에 거. 잘 봐. 밑에 거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염색체 수는 똑같습니다. 22개.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성염색체로 받은 거지. 성염색체로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XX,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쓰면 정상이에요. 23개씩.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줘야 되지. 뭐를? 성염색체를. 되셨나요? 여기 있는 성염색체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그럼 요 모양 그대로 밑에다 쓰시면 돼요. 얘 22 플러스 XX, 22 플러스 XX, 얘는 22 플러스 없어. 얘도 22 플러스 없어요. X형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어때요? 상염색체, 성염색체. 성염색체를 어떻게 쓰냐고? 정상 패턴을 써놓고 여기에 있는 애를 뜯어다가 이쪽으로 붙이든가 여기 있는 애를 뜯어다가 이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거만 잘 뜯어다 붙이면 비분리 파트의 염색체도 금방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여성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X가 똑같은 X가 있으니까 X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죠. 또 해볼까요? 두 번째, 성염색체 비분리인데 여성의 경우에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첫 번째가 2n이었고요. 두 번째가 2n이었죠. 세 번째가 n이었고요. 네 번째가 n이었는데. 자, 어때? 정상을 써놓고 내려. 정상이고요. 정상을 써놓고 내려요. 비분리는 여기서 됐대. 여기가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됐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죠. 여기만. 됐나요? 비분리 파트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염색체수 한번 써볼까요? 46개고요. 46개죠. 23개, 23개. 여기 23개, 여기 23개, 24개, 22개. 자, 성염색체 파트 비분리가 되면 이 밑에 줄까지 쓴다 그랬어요. 44개에 더하기 xx 44개에 더하기 xx 일단 22개씩을 갖고 있겠죠. 일단 22개 23개 만들어야 되니까 x 얘도 만들어야 되니까 x 얘도 마찬가지. 일단 22개를 전부 다 쓰세요. 22개를 다 써. 정상이니까 x 정상이니까 x 얘 하나가 더 많죠. 그러니 여기다가 x 두 개를 써야 24개가 되겠죠.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안 써야 22개가 되겠죠. 됐어요? 비분리 파트에서 하나를 띄워다가 옮겨 넣으시면 염색체의 개수도 맞출 수 있습니다. 됐지? 남자는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총 4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배워요. 클라인펠터를 내려면 y를 가진 건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 y와 x를 동시에 갖는 경우만 배운다. 또 한 번 해볼까요? 세 번째, 성염색체 비분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남성이요.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남성도 한번 써볼게요. 일단 다 써보세요. en, n. 그럼 똑같이 n. 자, 4개가 태어났죠. 정상을 일단 써놓습니다. 1분열 비분리가 됐죠.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한쪽에다 플러스 1, 한쪽에다 마이너스 1. 그럼 계속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성염색체가 됐으니까 또 써볼까요? 46개, 24개, 24개, 22개, 24개, 24개, 22개, 22개. 자, 염색체도 썼죠? 요렇게만 쓰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염색체를 표시하세요. 뭐라고? 44개에 더하기 XY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44개에 더하기 XY요. 자, 여기까지 왔죠? 비분리 한번 해볼까요? 22개라고 쓰고요. 얘도 22개라고 써서 성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가지면 23개씩이 되겠죠. 한 군데다 몽창 가져요. 여기에 X, 여기에 Y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Y가 저쪽으로 몽창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몽땅 갔습니다. X, Y.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야 24개가 완성되지 않겠니? 요렇게만 한 칸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옮겨서 이쪽이 더 많구나 요거 하나만 넣어주면 비분리 파트는 끝납니다. 나머지 정리할 수 있죠. 얘는 22개 플러스 XY를 가지고요.
22개 플러스 xy를 가지고 얘는 22개만 가지고 성염색체 없고요. 얘도 22개만 가지면 성염색체 없죠. 됐어요? 어때? 한쪽으로만 옮겨 쓰기만 하면 시험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면 시험지 완성되는데요. 완성이에요. 기분리 완성. 이렇게밖에 없어요. 성염색체 기분리가 될 건데 남성의 경우에 이분열 기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됐나요? 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써볼까요? EN, EN, N, N, 4개를 또 쓰겠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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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썼어요. 정상분리. 이분열 비분리니까 여기서 비분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 비분리 한번 해볼까요? 비분리가 되면 그냥 뜯어다 붙이면 돼요. 한쪽에다 플러스 1, 한쪽에다 마이너스 1. 됐지? 비분리된 곳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쓰면 시험지 완성이죠.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23개의 염색체,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 23개의 염색체,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얘 24개를 갖겠죠. 22개를 갖습니다. 그럼 또 성염색체 표시 44 플러스 xy니까 44 플러스 xy니까 됐니? y 2개를 갖는 건 시험지 안 나오거든요. 22 플러스 y 이쪽으로 갈게요. y 2개를 갖는 건 시험지 안 나옵니다. 22 플러스 x를 갖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얘가 y 2개를 갖거든요. y 2개 갖는 건 유전병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시험제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x 2개 갖는 걸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얘는 22개의 y, 얘도 22개의 y, 얘는 22개의 플러스 xx, 얘는 22개. 자, 이렇게만 보자. 됐나요? 자, 질문 하나. 여자 쪽에 n 플러스 1과 남자 쪽에 n 마이너스 1이 결합하면 여자 쪽에 n 플러스 1과 남자 쪽에 n 마이너스 1이 결합하면 2n짜리가 그냥 태어나는 거 맞죠? 성염색체가 이렇게 교환되는 건 이거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염색체가 n 플러스 1이고 n 마이너스 1이래 그럼 2n짜리가 되는 건 맞죠?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성염색체는 한 쌍밖에 없지. 그래서 비분리가 되면 x 아니면 y예요. 그런데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있지. 몇 번 염색체가 비분리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염색체가 비분리가 됐다면 정상적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됐는지 모르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총 6가지 정리할 수 있나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도대체 뭐냐? 잘 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표시해 줄게. 잘 보세요. 요 XX 중에 이 뒤에 있는 X가 별표라면 되니?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요 뒤에 있는 X가 별표라면 되니? 생명유전자의 보인자가 되겠죠? 자, 별표라면 여기요.
이쪽으로 별표 가는 거 맞지, 그지? 됐어? 원래 여기에 X별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됐니? 그럼 봐. X별표 생기고요. X별표 생기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요 뒤에 X요. 별표를 가지죠. 요 뒤에 X요. 별표를 가지죠. 그러면 여기는 파란 X가 갈 테고 이쪽에 별표가 오겠지, 그지? 됐니? 그럼 얘는요. X별표와 X별표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둘 다 X별표지. 여기 보여요? X별표가 둘로 나뉘어져서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X별표를 얘가 가진 거지. X별표 두 개가 태어났죠. 잘 봐. 이 되게 중요합니다. 꼭 정리하세요.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 중에 엄마가 X와 X별표를 가진대. 됐죠? 자손이 태어날 건데 자손이 요걸 그대로 똑같은 걸 갖고 태어나는 거야. X, Y를. 별표를. 자, 부모와 똑같은 염색체를 똑같이 가지고 있죠. 몇 분열 비분리 쓸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요. 자손이 태어날 건데 X 별표를 얘는 하나만 있는데 두 개를 몽땅 다 가진 거지. 여기까지 됐니? 요걸만 가지고도 문제를 맞춰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엄마가 X와 X 별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도 X와 X 별표를 가지고 태어나죠. 됐니? 그렇다면 몇 분열 비분리? 이거 1분열 비분리. 부모와 똑같은 염색체를 동시에 갖고 태어나면 이거 1분열 비분리입니다. 한 번만 더요. 부모는 X별표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생식세포 자식은 두 개를 몽땅 다 갖고 있죠. 요 하나를 두 배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2분열 비분리예요. 됐어요? 아예 여기다가 염색체 모양을 체크해서 쓰시는 게 시험 문제를 잘 푸는 방법입니다. 이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 잘 외워두세요. 부모와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면 1분열 비분리. 부모 한쪽에 두 배를 가지면 2분열 비분리. 잘 외웁니다. 저거 시험 문제. 비분리는 저거 시험 문제거든요. 자, 남자도 한번 해볼게요. 남자 중요합니다. 남자 잘 봐. 남자는 여기에만 별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 내리면 이 X염색체가 별표예요. 됐지? 그럼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에 노란 애가 별표가 쳐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지? 그렇다면 자식이요. 별표가 쳐지고 여기에 이렇게 와서 별표가 쳐지는 거 맞지? 어때요? 부모랑 똑같은 성염색체를 똑같이 몽땅 받을 수 있는 거 1분열 비분리 맞지?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 마찬가지. 여기다가 X별표를 쳤어요. 여기다가 X별표를 쳤죠? 그럼 여기가 X별표지. 그럼 얘요. X별표가 두 개지. 보여? 부모 중에 한쪽을 두 배를 갖고 태어났죠. 한쪽을 두 배로 갖고 태어나면 2분열 비분리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아예 정리해줬어. 아예 정리. 클라인 캐릭터 증후군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클라인 펠터 증후군은 X, X, Y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클라인 펠터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요거는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두 종류. 정상의 X에 이만큼 묶을 수 있지. 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되니? 그럼 얘는 정상 난자죠. 이걸 통째로 받을 수 있으려면 비분리의 정자가 태어나야 돼요. 그럼 아빠로부터 XY를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얘죠. XY를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분열 비분리가 된 정자예요. 자,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클라인 펠터는 X, X, Y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XX를 엄마한테 받고 Y를 아빠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는 두 종류. 그럼 얘는 정상의 정자가 결합된 거 맞지? 그럼 엄마한테 두 개를 다 받아야 되지 않니? 엄마한테. 엄마가 비분리가 됐어요. 난자가. 그럼 XX를 다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세요. 여기도 XX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가면 여기도 XX 동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비분리가 돼서 클라인 펠터가 태어날 때는 1분열도 가능하고요. 2분열도 가능합니다.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됐니?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예제. 잘 보세요.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는데 아빠는 정상이래요. 엄마도 정상이야. 결혼을 했는데 철수가 태어났어. 생명이래요. 자, 어떻게 하면 철수는 생명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니? 되니?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쓴다고? 얘 생명이니까 일단 X의 별표에 Y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아빠는 정상이니까 X에 Y라고 쓸 수 있죠. 엄마도 정상이니까 X에 X 별표 쓸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받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지.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여기다 추가하나요? 얘는 생명인데 클라인 펠터야. 됐어요? 그러면 클라인 펠터라면 요 앞에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지? 됐죠? 여기에 X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 클라인 펠터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X가 별표가 없으면 정상이에요. 여기가 클라인 펠터인데 생명이 태어나려면 여기에 반드시 별표가 있어야 되지, 그지? 됐니? 그럼 요 녀석은 아빠한테서는 Y만 받은 거죠. 됐나요? 왜? 별표는 아빠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엄마한테서 별표 두 개를 동시에 받아야 되지. 여기에서. 자, 1분열 비불림이 2분열 비불림. 됐어요? 엄마의 한쪽을 2배 받았죠. 이게 워딩이거든요.
엄마의 한쪽을 2배 받았어요. 엄마의 한쪽을 2배 받았어. 2분열 비분리죠. 그래서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를 고를 때 이렇게 조건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남자가 2분열 비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괜히 이런 조건들을 잘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부모와 똑같은 성형색체를 가지면 1분열 비분리, 한쪽을 2배 받으면 2분열 비분리. 벤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몇 번째인지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이요. 자, 내용 정리 여기까지 할게요.